안녕하십니까. 2022년도 28회 법무사 1차 시험 객관식 강의를 맡게 된 김상현 법무사입니다. 1번 문제, 1번 지문 같은 경우는 이제 강제 집행의 방법을 물어보는 지문인데요. 직접 강제입니다. 직접 강제 같은 경우는요, 집행 권한의 내용을 집행기관이 직접입니다. 직접 하시는 거예요. 해서 하는 집행 방법입니다.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강제 집행은 법원이 한다는 얘기예요. 법원이 하는 거기 때문에 법원이 강제 집행을 하는 방법으로 했을 때는 다른 집행 방법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강제 방법으로 집행할 때는 다른 집행 방법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2번 지문입니다. 대체 집행이에요. 대체 집행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수권 결정이 따라 나옵니다. 같이 결부가 돼서 나오는데 뭐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철거 집행이라고. 철거 집행을 하게 될 때는 철거를 누가 할지 나오거든요. 당연히 수권 결정이라는 거는 채무자가 철거해주면 좋은데 채무자가 철거를 안 하거든요. 그러면은 채무자에 가름하여 채무자의 이해 사람이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집행하는 방법이거든요. 어떤 거냐? 대체 집행은 수권 결정에 따라 집행하는 방법인데 누가? 채무자 이해 사람이 하는 거다. 다만 이제 여기서 조금 확장을 한다라고 하면은요, 지금 뭐 요건 앞에서 나온 부분이니까 그냥 가볍게 보고 가세요. 뒤에서 다시 또 하시겠지만은 채무자 이해 사람을 반드시 특정하여야 한다라는 지문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것도 틀린 지문이거든요. 예를 들어 채무자를 가름해서 철거를 하는데 A 철거 업체가 할 수도 있고 B 철거 업체가 할 수도 있는데 반드시 A 철거 업체로 지정할 필요는 없겠죠. A 업체가 예를 들어 바빠서 못해요? 그럼 B 업체에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니까는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3번 지문입니다. 대체 집행을 위한 수권 결정은 즉시 집행력이 생깁니다. 수권 결정을 받자마자 집행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별도의 집행문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 3번 지문인데요. 수권 결정에는 집행문이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수권 결정에 대해서는 집행력이 생긴다. 이런 식으로 밑줄 치시고 보시면은 나중에 책을 보실 때 그 부분만 보시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객관식이나 모든 지문을 볼 땐 딱딱 끊어서 읽으실 때 말이 되면은 맞는 지문이에요. 대체 집행은 수권적 계정에 따라 집행한다. 누가? 채무자 이해 사람이. 이런 식으로 해서 읽으시면 조금 가독성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보시고요. 4번 지문입니다. 부작위 채무에 대한 간접 강제 결정에 대한 집행입니다. 예, 요거는 뭐냐 하면은 쉽게 말해서 뭐 소음공해에 대해서 뭐 아니면 뭐 공사금지 가처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지 말라는, 그러니까 부작위니까 하지 말라는 가처분을 받는데 그래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간접 강제 결정이라는 걸 받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여기 학원입니다. 학원에 6시부터 7시까지는 앞에서 소음을 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처분금지 가처분을 받았어요. 아니면 예를 들어 가처분을 받았어요. 근데 이 시간대에 계속 누가 와서 해요? A라는 사람이. 그럼 만약에 이 사람이 와서 한다라고 하면은 못하게끔 하려면 어떻게 해요? 간접강제를 하나 또 받거든요. 간접강제 결정은. 요건 뒤에서 요건은 별도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요 시간에 와서 소음을 계속 낸다라고 하면은 이거 어떻게 해요? 돈으로라도 때려서 못하게끔 막아야겠죠. 그런데 이 간접 강제를 집행을 하는 겁니다. 배상금 명령이라고 하는데 이걸 집행을 하려고 하면은 조용히 하랬는데 조용히 안 했잖아요. 그러면 이 조용히 하랬는데 위반한 사실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 이거 누가 해요? 채권자가 합니다. 부작위 채무 위반입니다. 위반하게 되면은 간접 강제에 따른 배상금 집행을 하게 돼서 이 위반 사실이 있어야 되는데 이 위반이라는 부분은 뭐냐면은 집행문을 받는데 조건에 해당합니다. 이게 이제 법 30조 2항에 나와 있거든요.
강제 집행을 하는데 조건이 되었을 때는, 조건이 있어 결부되었을 때는 조건이 입증돼야지 집행문을 내어주거든요. 집행문을 받아야지 집행을 할 수 있는데 조건이 있으니까 얘 위반했어요. 이거 조용하라는데 안 했어요. 위반한 사실을 입증해야 돼요. 그게 조건이기 때문에 입증해야지 집행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부작위 채무 위반입니다. 요 밑줄 치시고요. 조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조건을 증명돼야지 집행문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번 문제는 그냥 넘겨버리세요. 1번 문제는 7페이지 1번 문제는 그냥 넘겨버리시고요. 2번 문제도 요거는 지금 21년도, 그러니까 작년에 문제가 나왔는데요. 이게 뭐 더 나오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요거는 간단하니까 한 번만 잠깐만 보고 갈게요. 옳지 않은 건데요. 집행관입니다. 집행관. 집행관이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그 채무자 주거, 창고 요런 데를 수색할 수 있습니다. 수색을 할 수 있고 잠금문을 여은 거, 뭐 개문 절차라고 하는데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어요. 다만 저항을 받을 수가 있어요. 채무자나 채무자 이외 사람들한테 저항을 받게 되면은 경찰이나 국군에게 원조를 요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요거 뭐 통상적으로 뭐 유체동산 강제 집행을 갔는데 집행을 못하게 막 한다 그러면 112 부르면 경찰 오듯이 그게 이제 이런 부분이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정리하시면 돼요. 요거는 조문이니까, 조문 문제니까 그냥 조문으로 간단하게 5조 조문이니까 조문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2번 문제는 집행관 이해 사람입니다. 집행관 이해 사람이 예를 들어 저항을 받은 경우에요. 쉽게 말해서 집행관 이해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 부동산 경매했을 때 감정평가사가 이제 목적물에 감정하고 뭐하고 하려면 가게 되거든요. 이 사람이 저항을 받았을 때는 집행관에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군에 대해서 하는 건 아니고 뭐 경찰이나 이쪽에 원전하는 게 아니고 집행관한테 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그리고 공휴일 야간 집행입니다. 이때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법원의 허가. 반드시 공휴일이나 야간 집행에는 허가를 받아야 되고, 허가 명령 같은 경우는 집행을 실시할 때입니다. 실시할 때 보냅니다. 그리고 민사 집행은 서면으로 합니다. 구두로 안 합니다. 법 4조에 나와 있죠. 민사 집행은 서면으로 한다라고, 서면으로 하기 때문에 구두라고 하면 이 부분이 틀린 겁니다. 그리고 집행관은 집행조서를 작성합니다. 집행조서 이렇게 작성한다라고만 보시면 돼요. 이 뒤에 있는 거는 그냥 뭐 집행 날짜, 장소 어쩌고 저쩌고 썼는데, 집행조서에 보면 집행조서에 보면 어디 동산에 유체동산을 압류하러 갔는데 몇 시에 해서 몇 시에 끝났고 사람은 누구 있었고 이제 뭐 이러이러한 건 적는데 뭐 그런 부분까지 알 필요는 없고 조서를 작성한다. 이 정도만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집행법원의 재판, 그러니까 10페이지요. 옳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은 문제를 푸실 때 항상 X, O 이렇게 쳐놓으시는 거는 좀 좋습니다. 좋으니까 그렇게 해놓으시고요. 1번 질문입니다. 채권 압류명령이에요. 압류명령에는 채무자 신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신문 안 합니다. 이게 법조항이니까요. 226조인가에 나와 있어요. 채무자, 제3채무자를 신문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신문 생략 규정이에요. 당연히 압류하는데 신문을 하게 되면은 숨길 수 있겠죠. 당연한 결과겠죠. 그러니까 신문 안 합니다. 그러니까 틀린 건 1번 지문이고요. 그리고 집행법원의 결정입니다. 대부분 집행법원에서는 집행사건은 다 결정 명령으로 하거든요. 결정에는 고지만 하면 효력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심, 전부는 고지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건 맞는데,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은 채무자 및 제3채무자한테 송달해야 됩니다. 이걸 왜 송달하냐면은 압류명령의 효력 요건입니다. 압류가 송달이 돼야지 그때 비로소 압류의 효력이 나오거든요. 요거는 법 227조 2항인가에 나와 있거든요. 압류를 하였을 땐 채무자, 제3채무자한테 송달한다라고 돼 있는데,
추심명령은 예를 들어 이제 조금 더 뒤에서 하긴 하겠지만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한테 송달하면 됩니다. 근데 전부는 권리가 이전되는 거기 때문에 채무자 그 제3채무자한테 모두 송달이 돼야 돼요. 다만 압류 효력 발생 요건이기 때문에 법에 따라 송달이 되고 송달을 받아야 효력이 생기니까 각 추심이나 전부명령은 송달해야 된다라는 거 요거 꼭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대체 집행이나 간접 강제의 경우입니다. 미리 신문합니다. 신문은 하는데 다 신문하는 거는 아니고 뭐 신문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원칙은 신문을 합니다. 원칙은 신문을 하는 부분이니까 조문 문제니까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등기를 이행을 명하는 판결입니다. 등기 이행을 명하는 판결.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겠죠. 갑은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명하는 판결입니다. 보통 우리가 뭐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하고 말소 등기 소송하지 않습니까? 그게 다 등기를 명하는 판결이에요. 이 판결에 대해서 등기부의 기입입니다. 등기부에 기입하는 것은 등기관은 집행기관이 아닙니다. 이럴 경우에는. 왜냐하면은 판결이 남으로 해서 집행 절차는 종료가 됐어요.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이거든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하라는 이 판결이 나면서 바로 집행이 종료되거든요. 그러면 이 판결문 갖고 어떻게 합니까? 바로 등기소 가서 등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의 판결에 따라 등기할 때는 등기관은 집행관이 아닙니다. 다만 부동산에 대한 뭐 예를 들어 가압류 아니면 가처분 이 경우에는 이제 기타 집행기관이라고 해서 등기관은 이때는 그 집행기관으로 봐요. 이때는 기타 집행기관이라고. 왜냐하면은 부동산 가압류나 가처분을 하게 되면은 가압류 가처분 결정이 떨어지게 되면은 요게 등기소로 촉탁이 되거든요. 이게 촉탁이 되는데 이 촉탁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 촉탁에 따른 등기부에 기입을 해야 되는데 이걸 누가 하냐면은 등기관이 해야 되겠죠. 이럴 경우에는 기타 집행기관으로서 등기관은 집행기관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등기를 이행하는 명하는 판결이 아니라 부동산 가압류 명령에 따른 등기부에 기입하는 것은 등기관은 집행관이다 라고 나오면 이건 맞는 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5번 지문입니다. 민사집행법상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게 보면은 민소법, 저희 조문에 보면은 민소법 447조를 준용하지 않는다라는 조문들이 많아요. 그게 뭐냐면은 민사소송법에서는 보면은 즉시항고하면은 집행정지 효력이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집행법에서는 그 조문을 다 안 갖다 써요. 거의 다 안 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행정지 효력은 없습니다. 근데 다만 집행정지 효력을 주는 게 몇 가지가 있거든요. 뭐냐면은 매각 허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입니다. 이거는 정지 효력이 있습니다. 이게 뭐 우리가 이제 보통 저도 수험할 때 두 문자 따서 왜 했는데 뭐 취, 매, 선, 전, 특 해서 이렇게 하는데 집행 절차를 취소하는 결정입니다. 17조에 나와 있는 거. 그리고요. 매각 허부 결정. 매각 허부 결정. 매각 허가 불허가 결정이거든요. 그리고 선박 운항 허가 결정. 그리고 전부 명령. 특별 현금화 명령. 제가 글씨를 좀 못 쓰는데요. 요 5가지는 집행정지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뭐 일단은 수험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해가 안 되시면 그냥 외우셔도 돼요. 취매 선전 특해서 외우셔도 돼요. 집행 절차를 취소하는 결정이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취소, 집행 절차를 취소를 그냥 해버리게 되면은 구제 수단이 없어요. 채권자한테. 그렇기 때문에 취소될 때까지 정지 효력을 좀 줄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문상 물리적으로 정지 효력을 주는 조문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매각 허가 결정을 해버리게 되면은 구제 수단이 더 없어요. 그러면 채무자한테. 그렇기 때문에 요게 허가 결정이 떨어질 때까지는 집행을 정지시켜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선박 운항 허가 결정입니다. 요것도 집행 정지 효력을 주는 이유는 뭐냐면은 운항 허가가 떨어지면은 그 항구에서 배 이렇게 살짝만 빼도 못 잡아요. 그렇기 때문에 집행정지 효력을 주는 거고, 전부명령입니다.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많이 하죠. 전부가 되면은 확정이 돼버리면은 권리가 이전이 돼버립니다. 그냥. 그렇기 때문에 구제수단이 없어요. 그래서 주는 거고, 특별현금화 명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도명령, 매각명령, 뭐 이부명령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그러는 부분들이니까 요 5가지들은 좀 외워놓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취임의 선전특 해서 그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고요. 2주 내에 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들 피곤하신 것 같으니까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